예, 여러분 이제 중에서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 통일을 기다리지 않는 분 안 계시죠? 저희도 우리 모두 다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통일인데, 그런데 이제 지구상에 우리 예전부터 분단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그 한국이 있고, 그리고 독일이 있고, 월남이 있죠. 네, 저희 월남이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 비슷한 경우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멘, 뭐 이런 나라들도 남북으로 다 잠시 갈라졌던 것은 다 마찬가지였죠.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그냥 아주 귀중한 명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패망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북 분단이란 것이 결국 비극적으로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그 경우에 따라 봐서 이제 통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멘도 북남북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국, 독일, 월남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기는 아시다시피 1975년도 공산 통일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통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통일의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992년인가? 예, 그때쯤인가 통일이 돼가지고 90년대 초에 역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2014년인데 20년이 지나서 통일이 한 번 되고 다시 20년 지나서 한국도 이제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투명한 그런 비전 나와 있지가 않죠. 근데 통일의 당위성은 이제 모두가 동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 지지부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통일하고 있는데 왜 이 한국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느냐 마치 그냥 진짜 그냥 화장실 말이듯이 그냥 아주 이 참 세계적으로 창피하고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독일, 월남, 혹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분단과는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환경 그걸 또 봐가지고 우리가 왜 통일이 이렇게 그들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좀 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통일을 따르는 제 문제를 우리가 좀 파악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된다를 알아가지고 통일이 안 된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한민족이 뭐 그 사람들보다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통일이 되어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영국과 스코틀랜드,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역시 이제 지금 뭐 통일을 몇백 년을 통일돼서 사는데도 지금 또 무슨 따로 살자는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봐도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영국에서는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 그것도 이제 무산됐고 비교적 이제 잘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통일되기 전에 통일된 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던 이유와 그 통일이 되어도 있을 문제들을 다 이제 우리 살펴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인 문제들인데 북의 군비하고 남북의 군사 대치 이거는 저희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들 이런 건 일단 제외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세기 분단 국가는 왜 생겨났나? 이거는 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죠. 독일은 미영소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이만큼 점령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이 독일에 대한 2차 대전 승전국이 네 나라였는데 이 네 나라가 분할 점령한 다음에 이 세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만은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된 거죠. 이 세 나라는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분할한 것이 하도 타산적이고 철저하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동부 독일 지역 내에 베를린이 있는데 이 베를린마저도 이렇게 분할을 해서 4등분해서 3분의 1은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위적인 분할입니다. 이제 그냥 독일의 역사와든지 지방적인 차이 그런 거하고는 거의 무관한 채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2차 대전이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전으로 됐는데 전쟁의 승전은 패전지에 자신의 후손을 많이 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징기스칸의 뭐 정복이라든지 그런 옛날의 정복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 지역을 남자들을 많이 죽이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후손을 이제 뿌리는 것이 다 이제 아메리카의 점령, 남부 아메리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승전자들은 패전자 지역에다가 자기 자손을 다 이제 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승전에 대한 전리품,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의 땅에서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이죠. 그런데 근대 이후로는 인도주의가 발달돼서 이런 아무리 승전국이라도 패전 지역을 갖다가 이게 전쟁 중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죽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양민들을 그냥 이제 단지 승전자라고 해서 이게 가서 양민 학살은 이건 이제 물론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문화적인 국가들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간의 이제 그 패전 지역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세력이 이제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원한이 쌓이고 반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도를 돌려받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패전 지역에 승전은지를 점령하고 자기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문화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선배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중국의 역사였죠. 중국의 북방민족 이제 몽고족은 송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나라가 점령한 다음에 이 몽고족의 몽고 문자 있죠. 소리 글자 그거를 이제 원나라의 그 공식 문자로 해가지고 그 한자를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글자 자기네들의 문자가 이제 그 국가적인 이제 중요 글자로 했어.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역시 통치 학문적인 그 바탕이 없으니까 통치가 안 되니까 문돈 한족 이제 관리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주류 핵심은 전부 몽고족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변발 몽고식의 이제 머리 깎는 그런 것을 이제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해야 출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이후 다시 또 청나라 때는 역시 또 그 만주족이 그 전부를 점령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융화를 하고 한족 문화를 더 우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건 완전히 평민들까지 전부 그냥 만주족의 복장을 하고 변발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주족의 정신을 중국 본토 전체에 이제 펼치겠다 이거죠. 이제 2차 대전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의 그 문화를 공짜를 이겨가지고 당연히 전리품을 얻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뭐냐? 자기들의 자손을 패전국 지역이다 많이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자기네 이제 국가들을 이제 자기네 국가, 자기네 민족의 정신이 그 패전국 지역에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2차 대전 승전국도 그런 이제 보답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같은 서구 문화권인 독일은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 동양에는 지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보시다시피 그냥 물론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그 피해를 굉장히 짊어지고 있죠. 그 전쟁을 사고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더 이상 뭐 영토를 넓히는 거. 그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이제 영왕국 프랑스도 전부 다 식민지 독립시키고 거기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을 사고하고 핵무기를 못 갖는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동양은 왜냐하면 우리 많은 이제 그 그가 독립운동가 그런 쪽에 정신을 받은 분들은 그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또 한국은 그 대일본 제국에 속해 가지고 중국 일부까지 속해 가지고 그 서양 문화권 미국 귀축미형이라고 해서 미국과 서양 문화권에 이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패전했죠. 그런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관련성이 적으니까 독립을 시켜주고 그 대신 한국과 일본이 합친 그 대일본 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눴는데 역시 뭐 독일처럼 4분의 3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데 영어국 프랑스랑 건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이 4분의 3을 갖고 소련이 4분의 1을 갖는다. 이 4분의 1은 뭐냐? 그 한반도에서 그 일본과 미국 남한까지들 한반도 남한까지를 미국이 갖고 그 북쪽은 소련이 갖는다 이렇게 나눴죠. 그렇게 돼서 분할 점령에서 한국은 결국 그 패전국이 받을 징계를 상당 부분 이제 분담이 아니라 아예 일본보다 더 분담을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분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분할을 한국 쪽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분담이 됐고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전통말살 이런 것도 패전국의 승전국의 문화를 강요하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 정신을 뺏기 위해서 이제 천황제를 없애고 그 한자 문화의 언어인 한자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우리는 읍소를 해서 그야말로 울면서 호소하고 이 가나 자기네 소리 글자 고유 문자로는 일본어가 제대로 표기 안 된다. 사실 가나로도 다 한글만큼 다 일상어는 다 표현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로는 안 된다고 읍소를 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동양권이 다시 일본이 한국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당합해서 또 대항하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일본은 전통 문화권을 지키지만은 한국만이라도 일본 한국 전부를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만이라도 또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결국은 이제 한자를 안 쓰게 하고 전통 문화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주입시켰죠.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샌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북한대로 또 소련이 점령해서 소련의 전통 문화를 많이 소련의 전통 문화를 넣은 건 아니지만 그 동양의 기존 문화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그런 이제 혁명 이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 언어를 바꾸는 하는 거.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지금 말살시키는 것이 한국이 분담했죠. 일본은 전통 문화를 아주 잘 지키고 있죠. 패전해 놓고서도 거의 뭐 자기들이 더 뭐 그 속된 말로 설치어서 뭐 영토를 점령하고 그러지 않는 한 그 아주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통 문화 그대로 지키고 그러니까 미국이 나라 지켜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전략적인 이제 서양 문화권으로 좀 편입시키려는 그런 나라 좀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도 한국은 그러니까 어떤 그 가속도가 계속 더해 와가지고 오늘날 더욱더 그러죠. 우리 사람들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죠. 예, 한류 열풍이라든지 그 우리가 어릴 때 우상을 섬겼던 미국 팝송 스타들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뭐 어깨를 겨루는 문화 수준에 이르게 왔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소련의 어떤 지배 체제 하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이제 그 두고 미국이 상당히 양보한 미국이 많이 가지고 소련이 일부분을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은 소련의 영향권, 2차 대전 승전국인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중국도 이제 한자를 없애고 여러 가지 전통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었죠. 이제 문화 혁명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뭐 승전국인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한 동양권 전체가 그 20세기 이후로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보다 자꾸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국 내의 오래된 남북 차이와 이게 이제는 관련이 됐다는 겁니다. 한반도과의 이 남북 분단이.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전통적으로 어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다르죠.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지만은 그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로 이제 신라를 가장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구려가 신라만을 그런 거 따른 게 아니라, 고려는 당연히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구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고구려를 우선으로 했던 나라지만, 그래도 자유스럽게 이제 신라를 이제 우선해서 그런 이제 저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왕조라든지 그런 쪽에는 이제 고구려 계통 그런 쪽이 더 있었지만은, 신라 쪽이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주류 사회를 많이 형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이후로는 신라, 고구려, 백제,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가장 중심으로 쳤고, 그리고 아마 고구려가 다시 앞선 이후 때는 이제 신체호의 그런 민족 정신 그런 식으로 아마 구한말 이후 그럴 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역사 조금 보시면 다 아시면 이제 같은 뿌리죠. 고구려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세운 나라고, 우리가 영토로 보면 이제 고구려가 아주 큰 나라고 신라 백제는 작은 나라고 보지만, 인구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고구려만이 압도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한반도에 허리를 놓고 하여튼 그런 이 두 나라, 이제 온대 지방 그 따뜻한 곳에서의 문화에 적응되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이제 춥고 황량한 데서 좀 호전적인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에도 역시 또,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그 정도까지 있었고 발해가 있었고 해서 남북이 두 나라가 있었죠. 그러다가 거의 교류가 없어지냈지만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는 어떤 나라냐면 그 역사 기록이 전부 한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의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후 그 지방에 있던 나라들은 아니죠. 금나라나 그쪽은, 그러니까 그 고구려 백제 때, 고구려 발해 때 말갈족, 그러니까 그 피지배 계층이었던 나라 사람들이 그때 독립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근대 청나라가 있기 전까지는 만주 지방은 전부 이제 비한자 문화권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비한자 문화권 나라인데 그렇게 된 근거가,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그 지배층들이 남쪽으로 또 역시 내려왔죠. 피난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중국에서도 남북조 시대 때부터 그 한족 그쪽 사람들은 전부
자꾸 이제 쫓겨 내려왔습니다. 북쪽에 북방민족이 자꾸 팽창하면서 그거에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와 여진 이때가 되는데 고려가 돼서 이제 근데 북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쫓겨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남쪽에서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제 조금씩 신라에서 다시 고려 때 북쪽을 조금 더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위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 지배계층들이 쫓겨 내려온 다음에 이쪽하고 다시 담합해서 다시 올라오니까 단합.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고려의 어떤 그 농경 사회의 그 풍요한 물자를 이 거란 여진족이 자꾸 이렇게 그 뺏으려고 내려오고 그랬었죠. 그건 중국에서도 송나라한테 이제 금나라, 요나라들이 자꾸 이제 그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래왔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자꾸 침탈을 했죠. 중국하고 똑같이 이 북방 그 민족들이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함경도와 이제 평안도 요 부분까지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이쪽을 그러니까 세종 때 이제 병합을 했죠. 여진족을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을 자꾸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 한글이라고도 그렇지만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설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여진족을 병합을 함으로써 마치 그 한국을 이제 오히려 오늘 그 이후로 이제 한반도를 다시 통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신라의 반쪽 그 통일 이후로 그러니까 계속 남쪽 지방 민족만의 나라가 됐다가 북쪽 지방 민족 그 고구려 이후에 그랬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한 나라로 출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다면 우리 역사를 봐도 조선 초기 때 뭐 여진족이 침략했다, 북방 민족이 와서 뭐 싸웠다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 여진족을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북방 세력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함경도 지역, 그러니까 물론 그 전주 지방 그 역사에 보면은 이제 실록에 보면 전주 지방에서 이제 망명해서 함경도로 갔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그냥 뭐 그 지어낸다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조작이라고 또 그러고 이성계 스스로가 여진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이걸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어도 그 전주 사람이 어차피 이제 그 문화민족 지역의 학식 있는 사람이 가서 그쪽 그 당시로는 야만적인 그 민족들을 병합하고 이제 그들을 지도자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내려오고 쳐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 지식인이었던 이성계 전 과문이 이제 함경도 지방을 망명해서 거기에 이제 비교적 미개한 여진족을 이제 좀 발전시키고 그쪽을 지도하면서 이제 세력을 형성했고 그리고 어느 또 학자는 또뭐 이성계는 몽고 군벌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고려 시대 때하고 몽고 시대 때 요 국경은 이쪽이었고 그 이쪽은 한국 한반도 우리 국가의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함경도 지방은 그러니까 몽고 지방 땅이었으니까 그 몽고 군벌이었죠 이제. 그래서 몽고 군벌이었던 사람이 이제 세력을 넓혀서 결과적으로 이 남쪽의 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 거죠. 그건 마치 그 이후 일이지만 그 청나라 만주 지방, 중국 만주 지방의 이제 사람이 중국 본토를 내려와서 점령한 거나 똑같죠. 물론 몽고 지방의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북방 세력이 민족이라고 하면 잘 어울리지 않겠지만 북방 세력이 이 남쪽의 세력을 병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 우리 지도를 보면 항상 뭐 토끼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북의 지역은 이제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일부분이죠. 대륙의 일부분이고 고려 요때만이 이제 그 요 부분만이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계는 대륙에서 내려온 지방이죠. 내려온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거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전 이제 중국의 네티즌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그쪽 입장입니다만은 이제 그 이성계가 이 몽고 군벌 그러니까 중국의 크게 봐서 중국의 하나 일부이죠. 그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 황제한테 이제 통치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서 물론 나라 국명을 이제 허락받았다는 건 다 알려진 얘기죠. 그러면서 이 통치를 허락받으면서 이걸 할애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영토이지만 이 함경도나 이쪽 대륙의 일부는 이쪽 지방 정권으로서 이 남쪽을 여기 지배하라고 해서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국권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그 함경도 지방을 그렇게 해서 그 근래 저도 이제 그 책에도 나온 얘기 써놨습니다만 근래 이제 미 국무장관 키신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6.25 때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그 평양 원산 사이에 가장 병목과 같이 좁은데 요 군데서 진격을 멈췄다면은 이 방어에도 아주 좋죠. 그런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똑같이 회복하겠다는 욕심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 넓이가 4배나 되고 막을 수가 없고 게다가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중국군이 가만히 있다가 이 함경도 이쪽을 다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함경도 지방은 절대로 자기네 세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양 원산에서 멈췄다면 통일되었을 거다. 그런 것이 키신저 씨가 근래 한 얘기고 저도 이제 그 책에도 예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은 되어야 하고 또 대한민국은 이제 유지되어야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다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서 유대됐습니까? 그러니까 1948년에 갑자기 나온 나라가 아니죠. 1897년. 그러니까 그 고종의 대한제국을 건국했죠. 그 청이 쇠약화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고려 때까지도 이제 우리 국왕은 이제 폐하의 호칭이었지만은 이제 고려 말 원나라에서 점령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폐하가 전하로 내려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이 속국이 됐고 조선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일부로서 이렇게 속국으로서 이제 물론 뭐 실질적인 속국은 아닙니다. 독립국입니다만 그 지위가 이제 상당히 중국의 아래로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또 고려 때하고 조선 때가 닮은 꼴인 게 초기에는 이제 중국의 이른바 문화민족 나라, 송나라, 명나라, 한족국가 그쪽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후기에는 중국의 우리 이른바 남한족국가 그런 쪽하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았죠. 이제 그러고 또 그 초기의 나라들은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했습니다만 후기의 나라들은 아주 그냥 자기의 그 아래로 그냥 깔아놓겠죠. 이제 그 고려 초기에는 이제 폐하라고까지 호칭을 유지하고 그 시호도 다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왔죠. 하지만 그 원나라 점령 이후에는 전부 이제 충렬왕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을 전하러 가는 건 물론이고 충렬왕, 충수광 그런 식으로 제대로 그 품이 있는 그 시호도 내리지 못하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명나라로 다시 바뀐 다음에 그 전하라는 호칭은 계속 이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황제가 이제 그 휘하에 있는 그 함경도 세력이 그 한반도를 점령한 자기 이제 세력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 시호를 이제 태조, 인조 등의 시호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존중을 해줬죠. 하지만 그 청나라가 점령한 후로는 우리는 그 뒤로도 뭐 영조, 정조 계속 내려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연구가 나와 있죠. 그때도 청나라도 몽고와 마찬가지로 무슨 충렬왕, 충수왕의 그 시호를 강요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외교된다 그러다가 우리 국내로서는 이제 그것을 다 자체적으로 시호를 했고 또 연호도 청나라식으로 이제 외국 겉으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뭐 명나라 시호를 계속 이제 명나라 연호를 계속 썼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또 일부에서는 물론 이제 사대주의 그 충성심이 더, 충성심이 따른 거라고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다른, 우리 관점에서의 입장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또, 그 당시 양반들로서는 어떤 뿌리라든지 동족 의식이 중국 한족 쪽에 더 이제 깊었기 때문에, 이제 북방민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명나라의 허락을 받고 지은 국명인데, 그러면은 중국의 지방 이름들 보면은 한자 외자 이름 하나도 없죠. 이게 뭐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 이후 이제 한 글자의 나라는 전부 천자의 나라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은 전부 한 글자고, 모든 그 밑에의 세력권들은 전부 한 글자의 나라를 쓸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쇠약해지고 이제는 독립을 하겠다. 물론 뭐 다른 일제의 꼬임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으로 이제 지었는데, 이제 뭐 어떤 이제 왜 이 한자를 쓰게 됐는데, 이 한자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덕수궁에 시청 옆에 보면 대한문이라고 있죠. 그게 원래 대안문이었는데, 중국에 중국에는 천안문이 있고 한국에는 대한문이 있고, 더 높으니까 중국은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대한문으로 이제 고정이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제국이 똑같은 한자로는 쓰기가 좀 못하니까 골랐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고유로도 한이라고 많이 불렀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제국 이걸 쓰고, 이걸 천자의 나라와 같은,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부터 이어왔던 대송제국, 대명제국, 대청제국 이렇게 나왔던 이름을 이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중화의 후계를 자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세워서 중국을 오랑캐라고 멸시한 다음에 조중화라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나라도 약해지니까 진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화의 후계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은 그런데 한반도에 남아있죠. 마한, 진한, 변한. 그러니까 선비들이라든지 주로 이제 문화의 주류 그런 게 조선의 비록 왕조는 이제 북쪽에서 점령해서 세운 나라지만 점점 남하해가지고 주류가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된 거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선 이미. 그래서 조선 초 이후 사대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 중심이 국가로 한국이 이미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북한은 이때 대한제국을 세웠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북쪽 세력은 이제 마땅치 반발했을 겁니다. 이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는 계속 어떻게 됐냐면, 송나라 때 금나라가 이제 점령하고 한 다음에 이제 서로 화해를 맺었죠. 이제 공존하자. 그래놓고 금이 형님의 나라다. 이제 더 위로 봤죠. 이제 여기서 물자를 주고, 이제 먹을 건 여기서 다 줬지만 부는 여기 있었지만 국방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방력이 힘을 우위로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형님 나라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도 이제 그런 거가 입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송나라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남경 문화 중심지 그쪽에다가 이제 세웠습니다만은, 곧바로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원나라 때부터 이제 북경이 수도가 됐는데, 중국이요. 그 전에는 전부 이제 장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륙 중심이나 남부 그쪽이었었죠. 근데 원나라 때부터 북경이 중심이었는데, 왜 중심이었냐면은
완전히 그 완충지대죠. 북방 세력이 이렇게 남하하고 할 때 이렇게 이 길목에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명나라 때부터 북경을 수도로 해서 이쪽이 통치를 하고 물자는 물론 이쪽에서 다 오죠. 하지만 이제 민족은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문제는 없었죠. 이제 그래서 그 이때부터 명나라, 청나라는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다 북경이 중심으로 되고 남쪽은 경제의 중심, 북쪽은 정치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남쪽이 어떤 생활 물자나 모든 그런 거 좋은 건 다 대주면서 북쪽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그거 체제가 북쪽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한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억보적인 그런 쪽으로 다시 생각할 때 이 북한은 그런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을 우리가 지켜준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남쪽 회담할 때도 그런 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북한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 일본 중국, 미일 사이에서도 우리 민족이 지켜지지 않느냐.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물론 우리가 언제 지켜줘 달라 한 적이 있느냐. 하지만 북한은 계속 이들은 미일을 앞자리다. 그런 얘기식을 하고 있고, 얘네들 생각은. 그러니까 북한은 생각하는 한반도 체제는 이제 중국과 같은 북쪽이 정치의 중심, 남쪽은 경제의 중심. 남쪽의 경제, 더 잘 산다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 달라.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다시 또 국방이 더 우월하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그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느냐? 중국도 물론 이런 남쪽이 좋은 건 다 해주면서 북쪽이 이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옛날부터의 체제인데 지금은 이제 비록 북경이 이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또 여기에 지도층들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남쪽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지금도 북경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도 아닌데 이렇게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니 말도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국을 근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중국을 따라서 그렇게 북쪽이 지배하고 남쪽은 경제를 받쳐주는 것. 북쪽이 바라는 통일은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통일이 참 곤란하고 어려운 겁니다. 다 자유대한민주 체제로 통일은 돼야 되는데 북쪽 생각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 옛날에는 이제 어릴 땐 교육받을 땐 우리 무찌르고 말태야 중공 오랑캐라는 노래도 있고 중공 북한도 이제 오랑캐를 이긴다는 얘기. 오랑캐란 말을 이제 북한이나 중공 세력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족들. 요새는 그런데 이쪽 세력들이 이쪽하고 공감하고 있는 한반도 내의 어떤 세력도 다시 커가지고 이제 지금은 막연히 이제 북한이나 쪽을 오랑캐라고 이제 부르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중국을 오히려 그냥 북방 민족하고 더 가까이 얘기하려는 사람도 많고 한족보다는.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별도로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 한반도 민족을 이제 중국의 북방 민족하고 많이 결부시키는 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쪽이 다 맞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은 서로 다른 거니까 결국 중국에도 이제 남쪽 중원 민족이 있고 북방 민족이 있듯이 한반도에도 역시 중원 민족적인 그런 느낌 사람들이 있고 북방 민족적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반도 갈등 구조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반도의 갈등이 이렇게 말로는 이제 이념 대결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념 대결이라기보다는 이런 과거로부터의 역사적인 유래 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연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게 그러면 이제 과거의 통일처럼 북진 통일, 멸공 통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문화 보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패권 경쟁 시대에 상대방을 완전히 멸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을 물론 공산 체제, 세습 체제는 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그런 그 문화를 우리가 뭐 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연착륙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의 각 주 자치제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정도 이제 남북 자치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인정되고 그리고 이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 아마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쪽 사람들이 야, 다시 또 독립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지만 그럴 때도 다 원만히 봉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여유 있는 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세상의 이념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 체계라고 해서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북한 관계나 한국 일본 중국이나 미국 등 관계도 다 이제 그 세상은 다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국내에서도 가령 친일파와 친북파 이제 서로 중화 대립이 굉장히 있죠. 어느 쪽에서는 친일파 그냥 아직도 친일 청산이 안 됐다고 계속 증오하는 말을 인터넷에 보면 아주 깔려 있고 아직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제 그 친북파 이제 멸공 통일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합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과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받는 그런 이제 관점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이제 진정돼야 되죠. 미국인도 친구파와 친아파, 친유럽파와 아프리카파가 공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백인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유럽과 동일시하고 더 친하게 생각하죠. 미국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국으로 동일시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인종이다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런 건 인정해요. 만약 가령 미국 흑인이 야, 이 미국 이거 참 불만 많다. 차라리 아프리카가 미국을 지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더라도 일단 나쁜 사람 뭐 증오하고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북한 쪽 사람들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 북방 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친북적인 경향을 보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또 이해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바심을 하는 것보다는 세계는 화합 추세에 따라서 북한과 특히 언어가 통할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포용해서 그러니까 그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안보 문제가 선결돼야겠죠. 그러니까 남북 문화 교류는 서로의 문화의 통일을 추구하다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목적을 추진돼야 합니다. 여기서 문화는 사회, 정치, 사회, 인식에 대한 문화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결국 동의불화가 아닌 화의부동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소인은 동의불화하고 군자는 화의부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과 북은 서로 지금 박정희 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약간 전제 정치, 약간 권위주의 정치 시대 때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독재 체제. 그렇다면 남한부는 그때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북한과 적대적인 정책이 많았었죠, 그냥 강경한 이제 그리고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 단계이지만은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의식의 어떤 문화적인 거 근데 상당히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같아지려고 한 게 많았습니다. 박정희 때라든지 옛날 때 이제 북한이 한글 전용해서 전통 문화 좀 없애니까 남한도 이제 한글 전용 그렇게 해서
따라 했고, 그리고 북한인들이 가족제, 이제 교수제 이런 거 먼저 없애니까 남한도 먼저 없애고, 따라서 없애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아지려고 하는, 뭐, 누구 말로는 뭐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남북한 언어 통일하자고, 이 언어학자라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어차피 다양한 문화가,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인간의 최대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서로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같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남북한이 언어가 뭐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못 알아듣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같아지는 걸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같지 않으면서도 화이부동, 서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 군자와 같은 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소인과 같이 똑같으면서 서로 세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 서로 다른 이제 자기 나라의 역할을, 인류사의 역할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인류사의 역할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한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인류 사회에 앞으로 기여하게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